안녕하세요.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용직 교수입니다. 저는 성신여대에서 한국 정치와 정치사, 외교사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정확히 무슨 뜻이죠? 좌파, 우파, 진보, 보수는 서양 근대의 정치적인 격동기에 나온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 때 프랑스 의회에서 혁명을 반대하는 세력과 찬성하는 세력이 자리를 달리 앉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유래해가지고 우파가 보수 또 좌파가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프랑스에서부터 나왔는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재정의돼야 되겠죠.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최초로 이제 보수 진보는 역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건국에 대해서 다른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당시에 이제 좌우 합작파라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진보의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도 진보로 보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뭐 진보라고 볼 수 있지만 진정한 진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또 전혀 다른 이념이기 때문에 우파는 뭐냐? 우파는 대한민국의 이제 정통성을 주장한 사람들이 우파고 보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게 처음에는 큰 의미가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10년, 20년 지나면서 다시 이제 그것을 평가하면서 진보 보수가 갈라지는데 진보 보수가 이제 박정희 시대 와 가지고는 산업화 정책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진보 보수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정책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는 박정희 정부의 입장이 이제 보수였고 반면에 이제 야당은 분배 문제, 국민의 자유권 이런 것을 더 우선시하고 민주화를 더 중요시했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진보적인 입장으로 가다가 80년대 와가지고는 이제 민주화 시대가 돼가지고 진보적인 가치가 더 많이 구현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제 현대사가 그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근데 어쨌든 서양 사회에서는 진보 보수 문제가 이게 사상적인 문제입니다. 또 국가의 정책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단선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입체적으로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이제 인권 문제가 있고요. 또 부의 배분 문제가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통일 문제까지도 이제 별도의 변수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럼 통일에 대해서도 진보 보수가 갈려야 된다. 뭐 인권에 대해서도 갈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진보 보수가요. 그리고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용어는 쓰지만 생각은 또 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논쟁이나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본래의 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용어 자체가 컨서브, 지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지킬 만한 좋은 것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고, 근데 영국의 독특한 전통은 명예혁명에서 정착된 전통이고, 그 명예혁명에서 정착된 전통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민주화를 시작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의 보수는 뭐냐면은 1948년에 만든 헌법이 출발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은 이건 가장 지킬 만하다. 그 정통성을 지켜야 된다. 그게 지금 보수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내려오는 것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이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거하고는 좀 대조적으로 프랑스 혁명 같은 것을 중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아까 말씀드린 명예혁명보다 이제 100년 후에 일어났고 자유, 평등, 박애, 강력한 개혁, 과거의 잘못된 귀족 사회를 완전히 이제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것이죠. 근데 영국은 근본 변혁이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이죠. 그게 보수고 프랑스에서는 이제 급진성을 또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경제 성장을 먼저 하자. 그리고 민주화는 다음에 하자 했는데 청년들, 대학생들 또 야당은 아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민주화를 바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늘 이제 정부와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하는 가치가 다른 것이죠. 가치가. 이쪽은 지킬 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꿀 것을 이제 하고 우리 사회가 아니라 선진 사회의 어떤 그 가치를 대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수주의자고 이 진보주의자들은 아니다.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차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진보와 보수가 조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가 이제 양날개가 있어야 날아가지 않습니까? 예. 왼쪽, 오른쪽 날개가 같이 균형을 잡아줘야 되듯이 그래서 사상적으로는 진보 사상, 보수 사상이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둘을 다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관용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제 tolerance, 불란서 말로 똘레랑스라고 그러죠. 관용 사상이 정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관용 사상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사상과도 가깝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 우린 다르다. 그렇지만 다르다 그래서 상대방을 배척하지 말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자. 이런 좀 더 참을성.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나의 입장과 다르다 그래서 배척할 게 아니라 나의 입장과 차이는 있지만 내가 듣고 거기서 배우겠다. 이런 생각을 서로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때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 뜻, 그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명령, 이런 것을 기독교인들은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공정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공정하시니까 우리도 공정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웃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원수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기독교회는 그걸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세속에 있는 사람들하고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용기 있게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통일 선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됩니다.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반대되는 얘기라는 두 정당이 항상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구조가 정치이기 때문에 정치에 우리 종교가 너무 깊게 관여를 하게 되면 우리도 둘로 이렇게 자꾸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 발자국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협력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를 하고 후원해 주는 역할을 해야지 우리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하면은 똑같이 정치인처럼 될 위험성이 큽니다. 예. 그것을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통일 선교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하신다면요? 통일 선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 그게 왜 어렵냐면은 통일 선교는 국내 정치나 국내 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제 정치하고 더 관련이 많고 또 우리나라의 영역 바깥에 있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또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염원이나 이런 걸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예. 또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정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예. 정부의 정책을 상당히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또 정부는 당연히 또 올바른 정책을 펴야 되겠죠. 예. 어쨌든 그래서 기독교인의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통일을 조급하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통일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요? 신념은 가지되 신중한 자세를 보여야 되고 또 북한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우리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북한의 위정자가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을 위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선교를 해야 되겠고 또 북한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그 문제를 정말 우리가 그 실상을 계속 그 소식을 들으면서 기도를 하고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 신앙심을 정말 가지고 끈기 있게 뚝심 있게 버티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 행동에 어떤 연연해 가지고 어떤 결과를 빨리 가져오려고 하면 안 된다. 북한 문제는 우리의 국내 정치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